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인의 지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삼국지의 진정한 승자 사마이가 남긴 10가지 인생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예상치 못한 교훈들을 발견하게 될 테니 꼭 채널 고정해 주세요. 사마이의 지혜, 그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1.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친다. 삼국지에서 인내의 대가를 꼽으라면 사마이가 두 번째라면 첫 번째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유비 역시 20년간 공손찬, 도겸, 조조, 원소, 유표 등 여러 군주에게 의탁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는 한나라 황실의 후예라는 명분 덕분에 어디서나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염원대로 한나라의 황제가 되었죠. 하지만 사마이의 인내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조조가 승상이 된 208년경부터 조조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계속 피한다면 당장 체포하겠다는 조조의 최후 통첩을 바꿔서야 출사했죠. 조조 밑에서 12년, 그의 아들 조비 밑에서 6년, 그리고 손자 조예 밑에서 13년을 일했습니다. 그 후 조예의 아들인 조방의 시대에는 그의 아들 사마사와 함께 12년간 더 조정에 머물렀습니다. 조씨 가문을 위해 일한 시간이 무려 43년에 달합니다. 특히 조조, 조비, 조예라는 3명의 강력한 군주 아래에서 의심을 피하며 자신을 낮춰야 했던 31년의 세월은 유비가 떠돌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길고 혹독했습니다. 만약 사마이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인내하지 못했다면 훗날 사마 가문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친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격언이지만 사마이에게는 자신과 후손들을 위한 인생의 지침서와도 같았습니다. 눈앞의 굴욕을 참고 때를 기다리며 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지혜야말로 대업을 이루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 내게 적은 없었다. 오직 벗과 스승만이 있었을 뿐이다. 이 말은 사마의의 뛰어난 외교술과 처세술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겸손한 학습 태도와 자신의 속내를 감추는 능력을 드러냅니다. 또한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사마이와 양수는 모두 조조의 뛰어난 책사였지만 각기 다른 주군을 모셨습니다. 사마이는 조비를, 양수는 조식을 지지했죠. 만약 조비가 후계자가 되면 양수의 목숨이 위태로웠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조조의 눈에는 두 사람이 위나라 정치 무대 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숙적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양수는 강직하고 호방하며 성급했지만 사마이는 유순하고 신중하며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사마이의 저 말은 조조에게 자신은 야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예가 죽고 어린 조방이 황제가 되자 조상과 사마이가 어린 황제를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예의 총애를 받았던 조상의 아들 조상은 대장군이 되어 모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사마이에게 태부라는 명예뿐인 직위를 주고 정치에서 철저히 배제시켰죠. 조상의 측근인 하안, 등양, 이승 등은 재능은 있었지만 지혜가 부족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는 관료들을 조정에서 내쫓기 시작했고 이는 사마의 진영에 분노를 샀습니다. 아들인 사마 소조조차 분을 참지 못해 안절부절 못할 정도였죠. 그때 사마이는 그런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상이란 자가 제갈량과 비교하면 어떻겠느냐? 사마소가 답했습니다. 개미 같은 놈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사마이가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어리석은 자와는 끝까지 다투지 마라. 그들 앞에서 고개 숙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마이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깊은 속뜻은 조상일파와 조위조정의 세력이 여전히 막강한 반면 자신들 부자에게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음을 명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섣불리 감정을 앞세워 행동했다가는 자신마저 해를 입는 그야말로 모두가 파멸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어리석은 척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다가 상대가 약해졌을 때 유리한 기회를 잡아 행동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때가 되면 병법에서 말하는 투량환주, 즉 대들보를 훔치고 기둥을 바꿔치기 하여 적의 기반을 은밀히 무너뜨리는 계책을 실행하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사마이 부자는 마침내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셋째, 칼은 단 한 번 휘두르지만 그 칼을 가는 데는 10수년이 걸렸다. 이 말은 위대한 인내심,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숨기고 끊임없이 단련하는 자세,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여 성공을 거머쥐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사마이가 칼을 휘두른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서기 244년 조상은 촉한의 국경 도시인 한중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양측은 팽팽한 대치 상황에 놓였죠. 하지만 조상은 전장의 형세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군수품 준비에 소홀했습니다. 결국 조위군의 군량이 바닥나자 조상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조상의 힘과 위신은 크게 떨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섭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247년 사마이는 병을 핑계로 은퇴하여 집에서 요양을 시작합니다. 이는 조상에게 국경 지역의 군사 관리라는 압박감을 더하는 동시에 사마이 자신이 조정 가까이에서 허점을 노려 칼을 빼들 기회를 엿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조상도 사마이의 말을 쉽게 믿지 않고 이승을 파견하여 사마이의 집을 찾아가 실제 상황을 염탐하게 했습니다. 사마이는 조상의 속셈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기에 완벽한 병자 연기를 펼쳤습니다. 밤새도록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죠. 결국 사마이는 이승을 완벽하게 속여 넘겼고 조상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상은 사마 가문에 대한 경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기르고 때가 무르익자 사마이는 마침내 249년 고평릉 사변을 일으킵니다. 조상이 위나라 황제 조방을 모시고 조예의 무덤을 참배하러 간 틈을 타 사마이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세력과 함께 황태후 조방의 어머니를 압박하여 조상을 제거하라는 교지를 받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 수도 낙양의 모든 성문을 걸어 잠그고 굳게 지키는 동시에 이 사실을 조방에게 알렸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조상은 황제 조방을 손에 쥐고 막강한 호위 병력까지 거느리고 있었지만 황태후를 등에 업은 사마이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조상의 재능이 과거 조위의 위대한 신하들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 조상이 가진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것 또한 사마이의 뛰어난 재능이었습니다. 조상은 충신 환범의 조언은 무시한 채 모든 관직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겠다는 사마이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황제 조방을 데리고 투항하기로 결심합니다. 애초에 조상과 사마이는 공존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섭정을 할 리도 적을 품에 안고 키울 리도 만무했죠. 결국 조방을 손에 넣은 사마이는 즉시 약속을 뒤집고 조상 일파를 모두 처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마이가 오랫동안 갈고 닦은 칼을 휘두른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마이의 이 정확한 일격은 사마 가문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고 조위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마이는 25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54년에는 그의 아들 사마사가 위나라 황제 조방을 폐위시켜 제왕으로 강등시키고 조모, 조비의 손자를 황제로 세웠습니다. 255년 사마사가 죽자 그의 동생 사마소가 죽자 군사를 일으켜 섭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260년 조방의 전철을 밟아 조모 역시 사마 가문을 타도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사마소는 연왕 조우의 아들인 조환을 260년에 위나라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266년 초 조환은 사마소의 아들인 사마염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사마 가문은 공식적으로 진나라를 열고 위나라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결국 사마이가 휘두른 단 한 번의 칼날은 그의 손자 사마염이 삼국시대 이후 약 100년간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위대한 황제가 되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넷째,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남들이 알게 하는 것은 진정한 똑똑함이 아니다. 이 말은 사마이가 삼국시대라는 혼란 속에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늘 불안에 떨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그 싸움은 비단 전쟁터뿐만 아니라 조정 내 각 파벌 사이에서 매일, 매시간 벌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마이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유능제강의 도를 현명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옛말에 대지야구, 대용약겁, 대지라구, 대용약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고 큰 용기는 겁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사마이는 자신의 똑똑함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라는 철학을 현명하게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 자는 결코 오래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조조의 아들 조충이 13살에 요절한 것이나 뛰어난 제사였던 양수가 조조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자랑하다가 결국 참수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마이의 한 제자마저도 양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혜롭지만 그 지혜로 남을 이기려드니 과연 누가 그를 품어줄 수 있겠는가? 반면 사마이는 어리석은 척, 현실에 안주하는 척, 복종하는 척하며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보전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진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자는 실력을 중시하고 어리석은 자는 헛된 명예를 다툰다. 이 철학 덕분에 사마이는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굳건히 살아남아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강한 적 앞에서는 앞서 말했듯 머리를 숙여 때를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단칼에 천하를 평정했죠. 마치 장기판의 차가 중간에 쓰러지느니 차라리 묵묵히 전진하여 마지막에 왕후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는 조리 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차가 되든 조리 되든 중요한 것은 오직 최후의 승리뿐이라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헛된 명예보다 실질적인 능력이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이 말은 배움을 향한 사마이의 정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는 실질적인 학문과 실천을 통해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매일같이 키워나갔습니다. 높은 관직이나 막대한 녹봉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헛된 명예일 뿐 영원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게다가 헛된 명예는 수많은 위험과 시기, 질투를 불러옵니다. 이를 감당할 힘이 없다면 마음은 물론 몸까지 해치게 되죠. 스스로를 발전시켜 단단한 반석으로 만든다면 길고 긴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실력이야말로 우리를 더 먼 곳으로 이끌어주는 진정한 힘입니다. 여섯 번째,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지는 법이다. 지고도 부끄럽지 않고 지고도 아프지 않은 자가 최후에 웃는다. 사마이가 중시한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사나이의 큰 뜻, 그리고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는 눈앞의 전투 하나에 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정신은 조조와도 매우 흡사합니다. 조조는 승패는 병가지상사, 승파의 병가지창시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심지어 그는 패배한 뒤에도 여러 번 호탕하게 웃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철학은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명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나는 한 전투에서 패할 수는 있어도 전쟁 전체에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분야에서 질주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행을 따르는 능력, 신나게 노는 능력, 돈을 흥청망청 쓰는 능력, 자신을 과시하는 능력에서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오롯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면 충분한 영양과 물, 햇빛과 바람을 받은 꽃이 마침내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려한 문장이 무슨 소용인가? 시대를 읽고 상황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지다. 이 말은 사마이의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실질적인 능력,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 그리고 기회를 준비하고 포착하는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미사여구나 거짓된 아첨,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형식주의를 경계했죠. 이는 또한 조비를 위로하는 말이자 조씨의 위나라를 돕는 사마이 자신의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8번째, 자신의 상대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왜 사마이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비겁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두려움을 모르는 자는 오래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마이의 이 철학은 역경에 용감히 맞서되 특히 자신의 상대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적수는 비록 이 싸움에서 함께할 수 없는 존재지만 바로 그 존재가 우리를 더 노력하게 하고 더 성공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경쟁자가 없다면 인간은 승리에 취해 안주하기 쉽고 이는 개인은 물론 국가에도 해가 됩니다. 모순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말과 같죠. 때로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처럼 적이 있기에 내가 쓰임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철저히 준비하며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9번째, 적게 자고 많이 일하는 자는 오래 살 수 없다. 먼저 마음의 평온을 찾아야 편히 잠들 수 있다. 이 한마디로 제갈량은 사마이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 즉 지음이라 불렀습니다. 제갈량은 먼저 양이를 보내 사마이를 도발하여 싸움에 응하도록 유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마이는 오히려 양이를 통해 제갈량에 대한 정보를 역으로 캐내었죠. 한편으로 사마위는 양이를 총나라의 현인이라 칭찬하며 술잔을 나누며 환심을 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갈량의 건강 상태, 정신, 식사, 수면 그리고 업무량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본을 언변이 뛰어났던 양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만 식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승상께서는 건강도 아주 좋으시고 정신력도 강건하십니다. 다만 잠이 조금 부족하시고 처리해야 할 공무가 너무 많아 하루 종일 단 한순간도 쉴 틈이 없으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마이는 모든 것을 간파했습니다. 잠은 적게 자고 일만 많이 하니 어찌 오래 살 수 있겠는가? 그는 제갈량이 이번 전투에 너무나 많은 심혈을 기울여 이미 쇠약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갈량의 몸이 쇠약해지고 있으니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마이는 수비에만 집중하며 적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해야만 삶을 이어갈 수 있고 스스로를 돕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세상에 기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룻밤 잠을 못 자고 한 끼 식사를 거르는 것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과 식사가 부족한 날이 계속된다면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며 의사의 진찰과 상담을 통해 하루빨리 몸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위해 운전해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지만 당신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생입니다.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는 비로소 아직 다 읽지 못한 책 한 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건강한 삶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아무리 화려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결국 내리막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배우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친구들을 향한 사랑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희 고인의 지혜 채널이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고인의 지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의 새로운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가치가 있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여 이 좋은 가르침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